솔직히 진짜 너무 덥다. 물론 이제 여름마다 이렇게 무더위가 후텁지근하게 우리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와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증시도 코스피도 내 주식도 이 여름의 무더위처럼 무슨 돌파구가 없는 것 마냥 너무 답답하죠. 숨이 턱턱 막혀요. 자, 그래서 금요일 코스피부터 보자면은 일단은 무더위만큼 덥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던 짜증나는 상황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봐야지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 고용 쇼크가 어떻게 연준, 엔비디아의 HBM, 그리고 유가, AI 금융 결국엔 이게 어떻게 우리 투자 전략으로 연결이 되는지 쭉 구슬의 서말에 괴를 꿰듯 이 말이 맞나? 여튼 하나의 맥락으로 쭉 내려가 볼 거예요. 구슬의 서말에 괴를 꿰듯 코스피 현물의 경우 목요일 외국인이 약 4조 원 정도 던졌는데 금요일에는 1조 원 좀 안 던졌죠. 매도 강도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거 여전히 괜찮은 건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진짜 판도는 130억이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이게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금요일에 9,493억 원을 팔았는데 같은 날 지수 선물에서는 9,623억 원을 샀어요. 둘을 더하면은 플러스 130억. 거의 제로죠. 이 9,439억 원. 코스피에서의 매도가 막상 속을 열어보니까 돈이 거의 빠져나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많이 들고 있네. 오늘 갑자기 시장이 불안해졌어요. 아니면 불안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팔자. 그런데 동시에 근데 이거 언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아직 한국 증시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주식을 다 팔고 한국 시장에서 나가진 않죠. 주식 대신에 선물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금요일에 외국인에게서 나타난 그림이죠. 현물은 거의 1조 원 팔았고 그것의 반대급부로 선물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주식으로 들고 있던 포지션을 잠깐 다른 형태로 바꿨다. 주식이란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선물이라는 다른 자동차로 갈아탄 셈이죠. 목적지는 비슷한데 타고 있는 차가 바뀌었다. 예시가 오히려 더 야리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교가 하나 더 있는데 8월 3일에도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이날도 엄청났죠. 이날 현물이 약 4조 원 가까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날은 선물은 비슷하게 마이너스 4조 매도. 거의 비슷하죠. 이날은 방향이 똑같아요.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이거는 얘기가 금요일이랑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정말로 한국 시장에서 포지션을 줄여. 이렇게 볼 근거가 훨씬 강한데 그런데 금요일은 현물은 팔았는데 선물은 샀다. 크기는 비슷한데 방향이 정반대다. 이 차이가 중요하죠. 겉으로 보면 둘 다 외국인 마이너스 4조 매도 비슷한 뉴스인데 속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하나는 진짜 탈출에 가깝고 또 다른 하나는 차를 갈아탔다. 즉 숫자는 비슷한데 행동은 전혀 달랐죠. 자, 이걸 어떠한 의미로 읽어야 되냐? 우리가 계속 이번 주 이야기를 했던 외국인의 그 리모콘, 즉 주도권이 외국인한테 있죠. 몇 달 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지금. 원래는 남편인 기관이랑 신우이인 개인이 제일 힘이 셌는데 이제 와이프인 외국인이 모든 주도권을 잡았다. 즉 지난주에는 그 리모컨으로 매도 버튼도 눌렀고 매수 버튼도 눌렀고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는 조금 달랐다. 리모컨은 손에 쥐고 있는데 버튼을 세게 누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그냥 세게 안 눌러졌다. 즉 한국 시장을 이번에는 크게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봐. 즉 방향을 정하지 않은 거죠. 남편이랑 이혼할지 말지 지금 그냥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와이프가 그렇게 또 지금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 즉 시장 전체가 아직도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선물을 보면은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를 대상으로 ETF 관련 움직임이나 해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흐름이 나오는데 투신 자산운용사죠. 여기서 8월 4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팔아요. 금액을 보면은 마이너스 1조 이상, 마이너스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천억, 그 다음에는 약 마이너스 6천억, 나흘 동안을 합치면은 약 마이너스 2.2조. 은근히 크죠? 재밌는 거는 이 물량을 받아주는 쪽이 금융투자, 증권사죠. 특히 8월 6일에는 투신이 약 마이너스 5천억, 금융투자가 플러스 5천억, 거의 맞아 떨어져요. 물론 매일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편에서 받아주는 건 아닌데 8월 5일에는 둘 다 팔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쇄했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버리지 ETF 쪽에서 나온 청산 물량이 시장 전체로 무작정 튀어나가기보다는 금융투자인 증권사 쪽에서 어느 정도는 흡수를 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물건을 급하게 내놓는데 다른 쪽에서는 계속 받아주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물량 처리반들이 작업을 조용하게 진행 중에 있다. 자생, 정화작용인 거죠. 여기 그런데 이제 옵션 시장까지 보면은 조금 이상해져요. 현물과 선물만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런데 옵션 시장으로 가보면은 남편의 은밀한 비밀이 그 남자가 말하지 않았던 숨겨진 단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모아가는 풋옵션 물량을 보면은 하락에 대비하는 보험이죠. 지난달에 7월 28일, 7월 29일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근데 그 하락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보험들을 누적해서 사 모으고 있었어요. 아니 야리꾸리하게 또 8월 4일에도 플러스 213억, 8월 5일에는 54억, 8월 6일에는 43억, 8월 7일에는 124억 계속해서 모아가요 지금도. 물론 당연히 이건 하락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커다란 크래시가 온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혹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보험 정도는 들어 놓을게.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 같은 거죠. 혹시나 너 이런 짓 하면은 국물도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관을 보면은 기관이 외국인한테 옵션을 팔아주는 반대편 카운터파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금융투자, 증권사가 하는 일들을 다 모아보면은 지금 현물 매수, 풋옵션 매도, 주식 선물 쪽에서는 투신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 있고 지금 이 세 시장에서 동시에 큰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주식을 사고 풋옵션을 팔고 하락 위험을 떠안는 거죠. 레버리지 상품 해지 물량까지 받아주고 이게 만약에 확신에 찬 매수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위험을 계속 떠안기만 하는 구조다. 이 쌓인 포지션 자체가 나중에 조용히 풀려나갈 때, 즉 데이터 해지를 하느라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오죠. 그게 한번 또 새로운 변동성으로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포지션도 있다. 남편의 죄도 조용히 잘 살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진실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뭐 대략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계획약 플러스 2천억. 솔직히 이 정도면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외국인은 은근히 플러스 1조 4천억 정도 샀어요. 순매수. 아니 체감상으로는 일주일 내내 한국 주식을 던진 것 같은데 오히려 한 주 전체로 보면은 순매수 주체였죠. 물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럼 누가 팔았느냐? 기관이죠. 기관 전체가 마이너스 2조 이상. 물론 여기서 한꺼풀 또 벗겨봐야 되는 게 기관이라고 다 같은 기관이 아니죠. 증권사, 금융투자가 혼자 마이너스 2조 넘게. 기관 전체 매도의 약 96%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체로 보면은 외국인이 시장을 버린 게 아니라 국내 기관,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계속 물량을 내놓았다. 이게 약간 현물과 선물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코스닥까지 보면은 살짝쿵 더 긴장이 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코스닥에서는 이런 복잡한 해치 구조가 상대적으로 덜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와이프가 여기선 직구를 던지지 변화구를 잘 던지지 않는다. 코스닥에서 와이프는 아니 외국인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 연속 매도를 했죠. 계속 마이너스 2천억 이상, 어느 날은 뭐 4천억, 3천억 계속 비슷한 강도로 쫑크를 던져요 지금. 오히려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게 그냥 한번 아싸리 싸우고 끝나면 되는 거를 계속 조용히 매일 비슷하게 쿠사리를 놓는다. 계획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복잡한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코스닥에서는 너랑은 이제 그냥 정 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작은 코스닥에서의 경고등이 켜진 걸 수도 있어요. 이혼 임박? 그래서 지금 주가 레벨에서 현재 위쪽에는 6630, 6675 구간이 있죠. 이게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 근처에는 제대로 접근을 못했죠.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꽝. 반면 예전 지지선인 6350, 6360 정도는 이건 무너졌어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좋아 그럼 다음에 어디서 버틸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방어선이 대략 6150에서 6300 여기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꽤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다음 방어선이 만들어진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지선이 생기는 거랑 바닥이 확정되는 거는 다르다. 사람들이 많이 거래했다고 해서 그 가격을 무조건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론은 명확하죠. 지금은 무조건 사야 할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팔아야 할 자리도 아니다. 왜냐하면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을 보면은 외국인은 한 주 전체로 순매수죠. 금요일에도 현물에서 판 만큼 선물로 샀어요. 레버리지 ETF 관련 청산 물량도 시장 전체로 폭발하기보다는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 부분 흡수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나쁜 쪽을 보면은 옵션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했다. 연기금은 아직 따라오는 것 같지가 않고 코스닥 외국인은 5일째 팔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는 성격상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괜찮아졌다도 아니고 끝났다도 아니죠. 정확히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있는 시장. 여기에 가깝다. 그리고 이 판단은 주말 동안 바뀔 수가 있는 게 미국에서 아주 큰 변수가 하나 있었죠. 오늘 아침에. 왜냐하면 이번 주 종반에는 특히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거는 엔비디아도 연준도 아니었고 둘 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 병목이었기 때문인데 결국에 이게 월요일 코스피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해지죠.